조만간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중간 선거를 둘러싸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직접 배제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관리 문제를 연방정부의 권한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세이브 법안의 처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선거의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고 투표 과정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 마가 진영은 이를 선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시민권 증명과 신분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법안 처리가 8월 휴회 이후로 넘어간 상태이며 상원은 9월 14일 다시 개회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의회 입법 절차가 아닌 행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논평가 웨인 루트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사진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우편투표 제한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고 답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 행정조치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선거 관련 비상 권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 자체가 정치권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투표를 둘러싸고 연방법원과 법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정공사가 유권자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서 우편 및 부재자 투표용지 배송을 제한하도록 지시했지만 여러 주와 법원은 행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항소심 판단으로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법원의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법적 상황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실제로 선포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에게 어떤 법적 권한이 발생하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선거는 주 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중간선거 전체를 연방정부의 지휘 아래 두려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의회 역시 대통령의 조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정도의 의회 의석이 필요할 수 있어 정치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세이브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 문제와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직접 연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정치권의 논쟁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강조해 두고 실제 선거 이후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미국 선거의 신뢰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점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실제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뉴저지에서 확인된 유권자 명부 오류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6,600명이 유권자로 잘못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초기 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400명 미만이 실제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고 일부가 실제 투표까지 했다는 사실을 들어 현재 유권자 등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주 측은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행정상의 문제였으며 이 사건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약 6,600명이 잘못 등록됐다는 사실과 수천 명이 불법으로 투표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실제 투표 규모는 400명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례를 세이브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뉴저지의 오류를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정부가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에선 선거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주에 상세한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려는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부정선거가 실제로 대규모로 발생했느냐는 문제와 선거 시스템에 존재하는 행정적 오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문제가 서로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뉴저지 사례처럼 실제 오류가 확인된 만큼 시민권 확인과 신원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일부 등록 오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전체의 선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조작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 긴장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법안에 대해서도 좀 봐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미국은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투표지를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분증을 안 보는 건 아니고요. 미국 선거는 주마다 그 규칙이 다 달라서 어떤 주에서는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주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따로 본인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만 통과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이브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주마다 제각각의 신원 확인 기준을 연방 차원에서 더 강하게 통일하자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매우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세이브 법안 찬성 측은 뉴저지주의 사례처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되고 실제 투표까지 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현재 주마다 다른 유권자 확인 절차를 더욱 강하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유권자 등록 단계에서 시민권을 확인하고 투표 과정에서도 신원을 확인하면 비시민권자의 투표나 다른 사람의 신원을 이용한 투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만 미국 선거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세이브 법안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수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거 보안과 불법 이민 문제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기 때문에 유권자의 신원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제로 투표할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이 투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가운데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 같은 일반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과 개인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이나 이혼 이후 성을 변경하거나 과거 이름 변경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이름과 시민권 증명서류에 적힌 이름이 다를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행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연방정부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입니다. 세이브 법안이 시행되면 주 정부가 관리해온 유권자 정보를 연방정부가 확보하고 국토안보부의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시민권 관련 정보까지 연방정부가 대규모로 확인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실 한국이 좀 특이한 편이긴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반발이 따라오곤 합니다. 이렇다 보니 세이브 법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법안이 중간선거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시사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정치가 꽤 혼란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상원은 9월 14일 다시 문을 엽니다. 그때 세이브 법안이 다시 움직일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다른 수단이 실제로 등장할지가 결정됩니다. 미국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만약 선거를 둘러싼 논쟁이 국가안보 문제로 확대된다면 미국에선 선거관리 권한을 놓고 백악관과 주정부, 의회, 법원이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